여러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하이트 진로하고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지난 6월부터 파업을 시작했으니까 그 갈등의 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일들이 진짜 많이 벌어져요. 다리에서 12m 아래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또 말입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시너를 들고 하이트 진로 본사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것도 말입니다. 강남에 지금 노조 한 70여 명이 새벽에 기습으로 지금 점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하이트 진로 모든 이 건물에다가 이렇게 큰 프랭카드를 써서 붙였다는 거. 써서 붙인 게 아니죠. 이게 펼쳤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사실 충격적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옥상에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신호를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호. 신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불에 굉장히 잘 타는 휘발성 위험물질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 철회 전원 복직.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과연 지금 노조 탄압을 분쇄하는 게 맞느냐? 하이트 진로가 노조 탄압을 한다고요? 글쎄요. 제가 하이트 진로가 노조를 탄압한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고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하이트 진로 공장을 막아서서 말입니다. 물동량의 어떤 출입까지도 막아가면서 경영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게 저는 눈에 보이는데 무슨 노조 탄압을 한다는 거죠? 그 불법에 대해서 하이트 진로는 법적인 책임을 다했을 뿐이에요. 당연히 공장을 틀어막고 말입니다. 마치 트럭 산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럭 산성. 공장을 뺑 둘러싸서 산성 모양으로 쌓아놓고 트럭의 입출입을 완전히 막았잖아요. 그 때문에 손해봤는데 그 손해본 거 무로 돌락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불법으로 파업을 하고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불법에 대한 정당한 해고도 무조건 이렇게 강권으로 처리해달라. 이게 참 솔직히 좀 섬뜩합니다. 게다가 신호를 들고 강남 한복판에 건물을 통째로 점령했다는 것. 이것도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의 어떤 조합원들이 경찰이 오면 뛰어내리겠다. 극단적인 선택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87년 건국대학교 사태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건국대를 나왔지만 저는 그때 군대를 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말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충정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서울로 진입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꿰뚫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때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장을 점령하고 본사를 점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자체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새벽에 말입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요 화이트 진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가 새벽 시간인데 이 원안에 처해 있는 데는요 경비원을 제압하는 과정입니다. 경비원을 제압하는 과정. 그러니까 경비원을 제압하고 민주노총의 노조원들이 이렇게 새벽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야,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게 노조라는 건요. 결국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노사관계법이 노조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면요. 이게 합법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대화와 타협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노조법이 노조 중심적으로 돼 있던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이트 진로 건은요.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이에요. 하이트 진로 화물 운송 위탁사가 수양물류라는 곳입니다. 이 수양물류 소속 차주 130명이 민노총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일이 터졌어요. 이게 민노총만 가입하면 문제가 생기죠. 뭐 당장 한국타이어도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6월 7월에 이천공장이나 청주공장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물류 운송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대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원공장에는요 8월 2일에 진입로까지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리 아래 물입니다. 물로 떨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요. 급기야 8월 16일에는 이렇게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조합원들은 현재 말입니다. 유가 상승을 감안해서 운송료 30% 인상을 해달라. 공병 운임 인상을 해달라. 공회전 비용과 차량 광고비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불법으로 하지 마라. 대화하고 타협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불법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는 회사는 쉽게 말하면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참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마치 말입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은 미군 철수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동맹 박살내자라는 구호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지금 점거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두 군데가. 쿠팡도 이렇게 점거하고 있죠. 지난번에 대우조선 하청노조도 점거하고 있죠. 지금 다시 하이트 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요 더 강경해졌습니다. 하려면 해라. 회사는 추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맞서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이트 진로의 어떤 대응을 보면 오히려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말입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돼서도 말입니다. 지금 불법 집회 등을 주도한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차주는 업무에 복귀한다면 수영물류가 언제든 재계약할 계획이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운송료에
유가 인상분을 계속 반영해 왔다. 또한 법적 원청이 아닌 화물차주들과 계약 당사자인 수양물류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야 될 상황이지, 쉽게 말하면 하이트진로 원청하고 협상할 일이 아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크게 문제가 될 거다 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지금 하이트진로의 본사가 점령당해서 시너를 들고 이게 쉽게 말하면 노조원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문제는 경찰들이 도대체 불법에 대한 것도 집행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시너를 들고 지금 1층과 옥상에 이렇게 점거하면서 지금 불법 파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들어가라고. 야, 이게 맞아요, 여러분. 시너를 들고 있는데. 경찰의 이번 행동이 저는 맞는가 싶어요. 만약에 시너를 뿌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청담동에 있거든요.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고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법과 원칙을 지켜지지 않는 곳이 여러 곳에서 지금 드러나는데도 과연 윤석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답답함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저만의 답답함일까요? 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